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자주 제가 뵀어요. 여기저기서요. 아, 그러신가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못 봐. 아니, 못 저도 잘 알고 보셨겠지만.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목사님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요새 네. 드라마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네. 방언으로. 한번 보세요. 어. 저는 우리 딸이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사는데 엄마 나 그거 보고 엄마 생각나면서 많이 울었어.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런 드라마가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보게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서 하는 건데 요즘 한국에서 난리인데 목사님 그거 모르시면 간첩이세요. 이것도 문화 지체 현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군요. 너무 바빠서 그러신가 보다. 한번 기회 되면 보시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끝내냐 하면은 거기에 애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애순이가 이제 제주도 아주 못 살 때니까 이게 아마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51년 2년생들 그런 세대의 얘기인데 애순이가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랑 조금 연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걸로 좀 말을 풀어보시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제주도 못 사는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애순이의 부모가 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는 애순이를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애순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순이 엄마는 그 말하자면 해녀였어요. 그래서 아주 못 살면서 그냥 자식은 똑똑한데 그 엄마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항상 굉장히 애를 달아 했었던 그런데 또 일찍 죽어요. 근데 그 애순이가 커가는 과정이 이제 쭉 나서 뭐 결혼하고 뭐 나중에 하여튼 뭐 얘기를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느꼈던 특별히 저한테 제 마음에 이제 부딪혀 왔던 내용이 이 애순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이모들이라고 그 애순이 엄마의 그 같이 물질했던 그 해녀들의 도움. 근데 그거를 막 나타내주고 막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전혀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면서 자랄 때까지 꽤 클 때까지 돌봄이 있었어요. 돌봄. 네. 그래서 그 애순이가 살 수 있었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나중에는 이제 자라나면서 또 그 딸을 잘 키우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요즘 시대에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문들이 다 열려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도 밥 먹여주고, 네? 그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옛날에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갖고, 거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와서 뭐 밥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안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이 다 닫혔어요. 다 닫혀갖고, 교회도 사실 닫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닫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즘 보니까 이제 통합 돌봄법 같은 걸 보면은 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문이. 그러니까 가정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교회에도 문이 열려져서, 교회 안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고, 이게 또 나라에서까지 연결이 돼갖고, 그렇죠. 통합 돌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요즘 같이 이렇게 어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어르신들이. 애들 나름대로 청소년들도 어려운 시대에 이거는 정말 나라 차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믿는 그런 기독교 기관에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오늘 통합 돌봄법을 저는 이제 그냥 구체적인 건 잘 모르니까 한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폭삭 속았수다는 모르지만은 순이 삼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현경 선생이 쓰는. 네. 제주도는 이웃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아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돌봄이랑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돌봄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마을에서 이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통합 돌봄법은 일단은
의료 쪽에서 지금 어르신들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돌봄을 쪽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 청소년까지 이렇게 그걸 넓혀갈 모양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르신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 자기 살던 곳, 자기 마을이나 자기 이웃들과 함께 그 살던 곳에서 그들을 의료라든지 요양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돌보겠다. 네. 이런 것이 이 법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살던 곳에서 그들이 돌봐지고, 또 요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요양소 이런 데로 그 시설로 가면은 네. 그게 이제 거의 뭐 고려장처럼 돼서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이웃에서 떠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정말 그 고려장처럼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공포감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있는 지역과 마을과 이웃설 안에서 거기서 돌봐지기도 하고 생애 마지막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일단 의료나 건강 이런 분들로부터 출발을 시키지만은 앞으로는 마을에는 어르신들 돌봐야 돼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고 뭐 청소년들도 자살률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확대될 것 같은데,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 돌볼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돌봄은 주로 여자들이나 또 뭐 이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특히 여성들한테 맡기고, 그러지 않으면 뭐 어머니가 나이 드시고 그리고 돌볼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해라. 맞아요. 그런데 돌봄의 사회학이라든지 돌봄 민주주의 이런 그 책들을 보면 이제 여성과 가족한테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령인들이 고령화를 제일 빨리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돌봐야 된다고 할 때 네. 돌봄민주주의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러면 여성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돌봐야 되고 또 국가가 돌봐야 된다고 할 때 국가의 돌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가 이런 데다 돌보라 그러면 공무원이나 시설들 세워가지고 돌보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좋은 돌봄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자기의 이웃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가 돌볼 때에, 그러니까 이미 시설을 넘어서 공동체나 마을이 돌볼 때 가장 편안하고 좋은 돌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가족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가족 개념이고,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어제 뭐 요새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다니는 중간에 그 라디오를 통해서 네네. 잠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들었던 게 있는데, 그 벨기에인가 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얘기인데요. 그 요양원, 그러니까 양로원 같은 데에 젊은 청년들을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 청년들을 지원해서 거기서 같이 노인들이랑 살게 한대요. 그렇죠. 살게 하면은 공동체지. 네, 공동체죠. 그럼 노인들만 있으면 이건 정말 죽으러 가는 곳 같지만 젊은 청년들이 와서 손주같이 역할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얘네들도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고, 일자리를 어른들과 교대감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자기네들 거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 알게 모르게 그런 저촉점들을 많이 그렇죠. 발견하고 그런 얘기를 어저께 잠깐 들으면서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왜냐면 노인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뭐 시설이 좋은 데 가더라도 다 돌아가실 날 기다리는 분들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지금 산속에서 좋은 공기에 있는 데 있는 요양원들이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갈 수도 없고, 노인도 자녀들이나 이웃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맞아요. 그 좋은 시설이나 공기 좋은 필요한 곳이 맞아요.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아주 세대가 세대
간에 물론 간격이 있어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그 기간이 지나면은 서로 그러니까 윈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들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자기 손자 다루듯이. 또 이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볼 때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듯이 그러면서 이 벽이 이렇게 헝겨진다는 거. 그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하여튼 이 약대교회 이제 조금 전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곳곳에 그 마을 그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준비되어 있던데 그 사역이라든지 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통합 돌봄 시대에서 이제 통합 돌봄법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여성과 가족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가 돌봐야 되는데 네. 그 통합 돌봄 시대 가장 좋은 거는 마을 공동체가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 국가보다 마을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을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 돌봄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왜 마을이 강조가 되냐면 국가에서 뭐 시설이나 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을이 돌봄 시대가 통합 돌봄 시대가 오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는 돌봄 일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만 갖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공무원은 시설 관리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을에 있는 공동체원들,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나 교회 평신도들, 교회 분들이 이제 돌봄의 주체들로 나서야 된다. 일꾼으로 나서야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은 이제 코로나기에 이제 접촉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도 이제 초기에는 못 갈 수가 없고 근데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온라인 교육이 이제 네. 해서 뭐 예배도 줌으로 드리고 줌으로 학교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통합 돌봄의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는 이제 이웃을 돌볼 수도 없고 이런 시기라서 그 줌으로 네. 온라인으로 그 돌봄 일꾼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 리더 교육을 했고, 네.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또 우리 생태 리더들, 그 식강식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는 마을 영화제가 있었는데, 네. 이름 너무 특이하고 재밌어요. 그래요. 그게 꼽사리. 뭐냐면 꼽사리가 네.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를 그 낀다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꼽사리를 껴서 국제영화제 하는 기간 동안에 마을 영화제나 청년 영화제를 했는데 부천에서 약대동이 그 꼽사리 영화제를 했는데 그게 큰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서 영화제라니까는 그쵸. 일꾼들이 있잖아요. 문화하는 문화인들을 문예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기에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라는 세 가지의 마을의 돌봄 리더들을 우리가 교육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네. 지금 통합돌봄 시대에 통합돌봄법이 통과됐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그래서 네. 그분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또 그 통합돌봄 시대에 우리가 돌봄 마을을 만들자, 그걸 준비하자, 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유성준 목사님이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 그리고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또 임종환 교수님 모시고 낮에 네. 그 방송을 같이 하고 네. 또 사모님이 사회를 그렇게 잘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이게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점점 파급시키는 이런 많은 효과를 지금 내시고 계신데 어쨌든 이게 교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귀한 그런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건물도 자원이고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자원이고 또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또 우리가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돌보는 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교회에 좀 파급시키고 교회들이 좀 이러한 거에서 좀 눈을 떠서 할 수 있으려면은 교회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를 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일반 이 사회하고 이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촉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유성준 목사님이나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랑 이렇게 저랑 이제 여러 통로로 뭐 얘기를 하면서 또 질문도 그렇게 주셔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교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의 의식이나 뭐 목회자들의 의식이 그냥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그 신앙적인 품성을 키우고 또 이웃을 뭐 선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이제 그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오는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분열돼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추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한 뭐 30%로 그동안 살만하지만 70%들이 특히 어르신들, 2030 청년들, 맞아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제 복지라는 걸로 이제 커버를 했는데 복지로도 지금 이미 코로나를 치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이제 알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돌봄과 기후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 위기의 핵심으로 돼서 네. 그럼 돌봄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할 거냐 지역이 할 건가 마을이 할 거냐 하는데 일단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적인 거나 자원적인 거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을에서의 마을 일꾼들이 주민들이나 교인들이 참여하는 네. 돌봄 공동체와 돌봄 마을을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대 의식에 맞춰서 교회들도 신앙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제가 이제 코로나기를 거치면서 마을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네. 이제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저랑 임종환 교수님이랑 여기서 지역 일꾼이 이제 네. 같이 한 거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도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이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돌봄의 시대에 마을에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줬는가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알고 그걸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서 공부를 뭐 마을에서 만난 예수 같은 성서 연구를 하고 신학적으로도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어느 디아콘이라고 하는 것이 집사거든요. 그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이제 봉사와 돌봄과 섬김이에요. 네. 이러한 이제 한국형 디아코니아 신학이 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이제 마을의 시대가 왔고 마을의 돌봄의 시대가 왔으니까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을 해서 이제 마을 섬김, 마을 돌봄에 이러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이것을 목사들도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돌봄 마을의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냥 뭐 착하게 산다. 그 좋은 거예요.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데에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돌봄법도 통과됐다면 독일은 디아코니 30만 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국가 제도도 통합돌봄처럼 제도화해야 돼갖고 한국 교회에 있는 집사들도 마을 단위에서 돌봄법이 되면
교회의 평신도나 집사들이 디아콘 신학이나 서번트 신학이나 마을 선교 신학으로 훈련돼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교육과 선교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통합돌봄위원회를 이제 법에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정부가 지원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그 일에서 통합돌봄위원회를 지역선교위원회랑 마을문화위원회를 합쳐서 이번 이제 정책재직회 때 통합돌봄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심으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들을, 그것이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사회나 마을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연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 조직도 통합돌봄 시대에 맞는 교회 조직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마을을 돌볼까라는 걸 핵심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도 신학이 있다는 거죠. 디아코니아 신학. 요번에 그래서 우리 실천신대에서 그 코이노니아, 그 디아코니아 하시는 분들도 강의를 했고, 요번에 이제 서번트 리더십 때 여기 같이 참여하셔서 지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을 공부한 분들이, 우리 부천에는 또 그 세이비어즈에서 훈련된 이정아 사모님이 지금 청소년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을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그런 분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뭐 마을 협동조합도 세우고 마을 사회적 기업도 세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뭔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선교 내용도 바꾸고 그런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조직을 세워야 된다. 저희가 사실 미국에서 한 23년을 목회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교회가 사실 그 커뮤니티의 그 센터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죠, 커뮤니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요즘 많이 이렇게 지탄을 좀 받는 부분이,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교인들끼리만 이루고 그 이웃과의 그런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일반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럼 거기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탈피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우리가 목회할 때에 교회 센터 됐던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도와주고 또 모르는 거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기 힘든 것들 처음 와서 이민 이제 처음 온 사람들 돌봐주고 그러니까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교회들도 꼭 뭐 내교인 뭐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주변을 좀 우리가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헌신하는 그런 태도로 바뀐다면은 아마 알게 모르게 그것이 스며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 보면은 우리랑 좀 다른 게 많은 게 많다. 뭔가 굉장히 자신을 정말 들여서 봉사할 줄도 알고 헌신할 그렇죠. 수 있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차차차차 누그러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모든 사람한테 경외심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람을 자꾸 오라고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왔잖아요. 맞아요. 다 아시다시피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으로 안 오거든, 특별히. 근데 아직도 교회 건물 안으로 자꾸 오라는 거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나 마을로 돌봄 시대에 이제 나가서 마을의 공동체에서 마을을 돌보는 것에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회가 잘 공부를 했다가 그분들과 같이 그런 사역 공동체나 그런 교육 공동체나 그런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여튼 커뮤니티 연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자꾸 교회로만 오라고 그럴 때 설득력도 없고 이미 오지를 않아서 지금 어려움에 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이제 나가야 된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열심히 하지만 마을로 나가서 마을을 돌보는 거를 최선적으로 할 때 자연스럽게 저기 뭐냐라는 건데 그때에
리더십을 가져야 되죠. 그 그- 교육의 내용들이나 그 저희 조직 같은 것도 이 돌봄에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돌봄의 시대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갖추고 마을 대학 같은 거를 세운다든지 마을의 이런 커뮤니티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교회가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을 양성한다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그쵸. 오게 돼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무슨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들이라든지 그래,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훈련이 먼저 되죠. 깨워서 이런 거를 이제 빨리 받아들여서 근데 이런 게 벌써 나라에서부터 하면은 이게 좋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걸 잘 포착해갖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이걸 진행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무슨 특별한 무슨 비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아까 이제 낮에 우리 그 경기도 마을 정책팀이 오셔서 이제 이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이랑 같이 연결해서 같이 네. 우리가 토론하고 같이 밥도 먹고 네. 같이 영상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뭐 이제 유 목사님이 한번 또 이제 감리교 쪽에서도 초대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네. 알리고 네, 이런 게 저는 이제 대구랑 청주에 최근에 다녀왔어요. 네. 그랬더니 노회에서 다 이제 청주는 다음 주에 가는데 초청을 하셔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마을 정책팀이 온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거 작년에 부천시랑 통합 돌봄 마을의 모델링을 만들자고 그래서 통합 돌봄법이 통과된다 그래서 부천에는 그 어느 도시나 다 있는데 지속협의라고 있어요. 지속가능협의회. 네. 그거는 이제 유엔의 그 정책이 각 도시나 마을마다 해갖고 도시마다 지속협의라는 게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을 돌봄 세미나를 하고 또 그 마을 돌봄 세미나 한 사람들이 또 우리 마을도 와서 방문도 하고 이제 돌봄 마을 모델링도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정책팀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례가 뭐냐면 마을 돌봄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듣던 분이 여기에서 마을에서 만난 예수 크리스찬이 아닌데 네. 여기 마을에서 방문하더니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책을.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같이 세우자. 지금 이런 마을에 돌봄을 하는 협동조합을 해서 마을 대학 같은 거를 하나 세울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이 마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처음 이제 보고 배우는 거지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서 그분 중에서 세 분이 여기에 있는 어르신 신나고 신나는 어르신 마을이라는 어르신 그 교육과 식사 모임 그 돌봄 그 공동체에 네.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마을에서 협동조합, 마을 대학 협동조합을 하고 거기서 어르신 돌봄 사업을 하는데 그 공간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그 기독교가 이 극우적인 얼굴이 아니라 통합 돌봄에 마을을 돌보는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돌봄교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돌봄교회, 돌봄마을로 가자고, 그리고 돌봄 선언이 지금 교회 쪽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성준 우리 교수님한테도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여기에 좀 앞장서서 달라, 서번트 리더십도 이제 그런 얘기까지 오늘 좀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6월 3일 이후에 통합 돌봄 시대에 돌봄교회와 돌봄마을로 가자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제 서번트 리더십 스쿨에서 뭐 가끔씩 이제 컨퍼런스도 좀 열고 그래요. 네, 그래서 6월 10일 날도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쨌든 이원도 목사님이 한 20년 미리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일을 계속해 오셨으니까 아이고, 이거를 감사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좀 여러 곳에다가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더 눈을 여기에 떠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 한국 교회가 더 발전적이 될 테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아멘. 그런 아멘. 그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어요. 아멘. 하여튼 오늘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또한 많은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요.